안녕하십니까. 주식책 읽어주는 남자 주주남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지난번에 윌리엄 오닐 책과 더불어서 그 계파를 좀 이어받은 그러한 저자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영국 투자자인데요. 짐 슬레이트라는 영국 투자자의 줄루 투자법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코온 출판사에서 이분의 책이 2권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차트 투자, 모멘텀 투자, 펀트 투자 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위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펀드 매니저하고 개인 투자자는 투자 방식과 생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이죠. 여러분들 같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매니저처럼 행동하려고 하더라도 자금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쓴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어떤 바로미터를까요? 이런 것을 삼으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점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선뜻 따라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책 제목을 보면 줄루 투자법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좀 특이하죠. 줄루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줄루라는 단어를 저는 우연찮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루가 그 줄루일까라고 했는데, 줄루는 아프리카 부족의 이름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라면, 저는 줄루족이 어떠한 아프리카 부족인지 알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과 얘기가 나눌 때 아프리카라든지 줄루족의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줄루족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가거나 어떤 기사가 나오면 눈에 띄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보다 습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줄루라는 단어가 신문에 나와도 스쳐 지나가지만 저는 눈에 들어오니까 그 정보를 흡수하게 되고 소위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줄루족은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영국과 싸워서 이긴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 입장에서 보면 줄루족이 좀 껄끄럽긴 하죠. 우리가 당태종을 물리쳤던 고구려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소위 속된 말로 군기가 빠진 군대를 당나라 군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루족은 영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금 껄끄러운 그러한 부족 중에 하나였다. 저는 이 줄루족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인즉슨 뭐냐면, 내가 잘 아는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안다라는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려기보다는 작은 것을 정확히 그리고 깊게 아는 것이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점이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라라고 짐 슬레이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환율의 변동, 금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모르면 어떤가요?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큰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선주 투자를 통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좀 냈던 그러한 투자자인데요. 반면에 저는 게임 엔터주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하나는 게임 엔터주를 워낙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어떤 이름, 성향, 게임의 성향 이런 건 잘 알죠. 둘이 맞부딪히면 어떠한 것을 갖고 싸워야 될까요? 저는 조선주를 갖고 싸워야 되고 그 친구는 게임 엔터주를 갖고 싸워야 되겠죠. 제가 게임 엔터주로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속된 말로 바보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어떤 허울 좋은 명분 속에 많은 것을 알고 경기 변동을 알려고 하지만 산업의 깊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하고 계신지
반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작은 것을 자세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투자의 전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게임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실력을 갖췄는가? 실력이 없이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투자 게임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가? 그 여유 중에 하나는 집을 꼭 소유해라 라고 짐 슬레이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엘더라는 심리학자도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여유 자금을 갖고 하고 집을 꼭 소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하지만 집을 소유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뛴다라는 점, 그 다음에 경제 성장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주식 가격보다 빨리 뛰어 올랐었다라는 어떤 과거 사례를 떠나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집 정도는 있어야 안심 있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잔소리 같은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젊은 층들이라면 집을 먼저 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자금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힘든 시기에 대비한 이러한 자금들은 항상 띄워놓고 해라. 어떤 이런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갖고 투자하지 마라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경제 강의를 할 때 드리는 말씀 중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놓는 자금은 그것은 모으는 자금이지 투자의 대상은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러한 자금들의 단위가 커지면 이것을 쉽게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투자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짐 슬레이트가 책에서 밝히는 게,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와 맞붙어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투자자와 싸워서 이길 그러한 마음의 준비, 공부의 자세가 돼 있나요? 여러분들과 저는 동일한 주식판에서 경쟁을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를 꺾으셔야 되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소위 타짜라는 사람들과 같이 맞부딪혀서 여러분들이 같이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짐 슬레이트는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신이 투자에 주당 몇 시간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라면 성공할 희망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를 얻거나 희망에 기대거나 운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상식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려고 들어요. 나는 공부가 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직장생활이 바쁘고. 그럼 거기에 맞는 투자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에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펀드를 가입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된다. 찾아내야지 무조건 희망만 갖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 슬레이트가 이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기업도 화장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무조건 믿어라라는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슬레이트의 또 하나의 그 투자법, 일부는 들으셨겠죠. PEG 투자법을 들고 나왔죠. 피터 린치도 월가의 영웅에서 PEG 얘기가 나옵니다만, PEG만을 이용해서 투자를 조금 강조했었던 그런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의 방법인데요. PEG가 무엇이냐면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1년 4월 중순에 카카오의 PER이 100배입니다. 그러면 PEG로 이게 1이 되려면 카카오가 이익 성장률이 100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당한 PER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디톡스가 한때 PER이 60배였습니다. 이게 PER이 60배면 높다 낮다라고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했죠. 근데 이익 성장률이 65%였어요. 그러면 PER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PER이 10배인데 이익 성장률이 약 5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PEG가 2배니까 높은 거죠. 아무리 PR이 10배라 하더라도. 이렇게 PEG의 개념, 그러니까 성장주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들이댈 것인가. 성장주는 PR이 높죠. 그렇다고 고 PR이라고 투자를 안 할까요? 하지만 PEG, 이익 성장률을 들이대면 이게 적절한 성장률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판명이 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짐 슬레이트의 책을 통해서 PEG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도입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저점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짐 슬레이트는 또한 밝히고 있어요. 결국 성장주는 고속 성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가치주냐 아니면 자산주냐처럼 저점 매수 관점이 아니라 성장주는 거기에 편승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투자자도 차트를 나름대로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오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윌리엄 오닐은 윌리엄 오닐의 컵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짐 슬레이트는 딱히 그렇게 도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트는 투자자들의 흥분과 공포의 극단을 나타내는 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해자라는 또 개념도 도입을 했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통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제적 해자라는 게 뭐죠? 중세시대 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참호, 그러니까 이제 물웅덩이를 말하죠. 일본 성을 가면 오사카 성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물웅덩이가 파져 있죠. 적군들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이게 해자인데, 경제적 해자는 남들이 쉽게 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나만의 독특한 무엇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경제적 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 해자의 개념은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통해서 다음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 우위, 우리가 국산 반도체, K배터리 이런 게 다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이분 역시 손실에 관한 개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관한 개념에서 수익은 굴리고 손실은 잘라라. 언제 보유하고 언제 손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작정 그냥 성장주에 투자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것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손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를 때는 즉시 잘라라, 속도가 문제다,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책이 잘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라도 꼭 개인 투자자라면 그리고 성장주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읽어보셔야 될 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직접 사서 본 책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